깊은 교육 채널. 자, 오늘의 말씀은 이의민과 최충헌인데요. 최씨 무신 정권을 잇게 만든 최충헌과 그가 쿠데타를 통해 제거했던 전임 권력자 이의민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제18대 왕인 의종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1170년 8월이었습니다. 임금이 문신들과 향락을 즐기기 위해 찾았던 보현원에서 무신들이 주도하는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보현원은 고려의 수도에서 서쪽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원으로 요즘 말로 하면 사찰 혹은 절과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고려 의종이 여기에 연못을 만들고 놀이하는 곳으로 삼아 이곳에 향락시설을 갖춰놓고 자주 찾았어요. 그나저나 역사가 말해주듯이 왕이 향락에 빠지면 꼭 무슨 일이 생기는 것 같더군요.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고려 무신들의 총대장으로 있던 상장군 정중부가 부하인 이의방, 이고 등과 짜고 한밤중에 문신들과 내시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한 후에 임금을 거제도로 귀양 보내버렸습니다. 무신정변이 발생한 것이죠. 그렇지. 보기 싫은 사람들은 모조리. 그렇지만 무신정변은 당시 고려의 귀족사회 문제점도 함께 생각해봐야 하죠. 그런데 무신들은 왜 임금까지 교체하는 쿠데타를 단행했을까요? 그 이유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로 끝난 이후 고려 정부가 문신 위주로 움직이며 무신들을 천대한 데서 찾을 수 있어요. 정변이 일어나던 날만 해도 그랬지요. 보현원으로 가던 도중에 임금은 재미삼아 무신들에게 수바퀴를 하도록 했어요. 물론 심신수련 정도로 무술 수련을 하는 거야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나하고 한판 붙어보시겠소? 수바퀴가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수박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무술인 택견의 원형이에요. 즉, 두 사람이 손을 맞대고 서로 겨루며 놀이처럼 즐기는 무술이지요. 그렇습니다. 의종은 심심하여 이 무예를 무신들에게 시켰는데 대장군으로 있던 이소웅이 부하장수와 대결을 하며 사정없이 밀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젊은 문신 한뢰가 득달같이 달려나와 백발이 성성한 이소웅의 뺨을 때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신들이 크게 반발하며 문신들과 싸우려 했습니다. 다행히 이때는 임금이 직접 나서서 무신들의 화를 풀어주었기에 사건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무마되었어요. 하지만요, 무신들의 문신들에 대한 분함은 가슴 깊숙이 남아있었고 밤이 되자 무신들은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문신을 깡그리 없애버리고 정중부 중심의 무신 세상을 만들자였습니다. 이때 문신들은 씨를 남기지 말자는 구호 아래 많은 문신들을 살해했지요. 이제 고려는 문신의 시대에서 무신의 시대가 된 거고요. 무신정변 이후 나랏일은 상장군 정중부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정중부가 최고 지도자가 되어 이의방, 이고 등과 함께 나랏일을 논의하여 중대사를 처리해 나갔지요. 이들은 주로 무신 최고회의 기구인 중방을 중심으로 나랏일을 논의했기에 이 시기의 정치를 중방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고와 이의방의 사이가 벌어지며 이의방이 이고를 제거하였고 이의방 또한 정중부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이로써 고려는 정중부 단독 세상이 되는 듯 했습니다. 허나 정중부의 1인 체제 또한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1179년에 젊은 무신이었던 경대승이 상관인 정중부를 죽이고 권력을 차지했죠. 경대승이 그럼 무인 정권의 최종 승자가 되었냐고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30세의 젊은 나이로 1183년에 병들어 죽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인 정권의 최종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이 이야기를 진행하려면 무인 한 사람을 더 말해야 합니다. 드디어 내가 나설 차례인가요? 경대승이 쿠데타를 일으킬 무렵에 무신 최고 직위인 상장군으로 있던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이의민, 바로 나란 말씀. 잘난 척은 집에 가서나 하시구려. 결국 새파랗게 젊은 무신인 경대승이 난을 일으켜 집권하자 신변난전을 위해 고향 땅인 경주로 내려가 은둔한 주제에, 그러다가 경대승이 병으로 죽자 다시 개경으로 올라와 권력을 인수하여 명실상부한 최고 실력자가 된 것이잖아요. 경대승이 죽으면서 그의 측근들까지 함께 없어지면서 내가 득을 보기는 했지요. 한 가지 더 말해줄까요? 새 권력자가 된 이 의미는 조금은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를 정도로 그를 익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출신 또한 천민으로 좋은 환경은 아니었죠. 아버지가 소금장수였고 어머니는 경주에 있는 절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여인이었죠. 따라서 신분제 사회인 고려에서 고위 관리로 출세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었어요. 너무하는군. 그래도 키는 내가 더 컸잖아요. 사내라면 힘 또한 세야 하는 것이고. 혹시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으려라는 뜻이 뭔지는 아시죠? 나를 무시해도 완전히 무시하는구만. 그래, 나 무식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려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다니 그것 참 이상하죠? 이의민에게는 형이 둘 있었는데 삼형제는 경주에서 소문난 시정잡배였습니다. 팔척장신의 힘이 장사인 이들은 경주 곳곳을 쓸고 다니며 나쁜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경주 고을 원님은 그들을 그냥 놔둘 수 없어서 관청으로 붙잡아와 모진 고문을 가했죠. 이로 인해 두 형은 죽고 이의민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나를 매질하던 관리를 지금 만난다면 한 번에 확... 그래도 그 원님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의민의 강한 체력에 혀를 내두른 원님은 그를 서울로 보내 중앙군으로 근무하게 했습니다. 너의 체력을 보아하니 너는 군대에서 단단히 한몫할 놈이다. 내 너를 중앙군으로 추천할 터이니 서울로 가서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여라. 시정잡배처럼 삐딱한 일만 일삼던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니까 나는 단박에 성실한 사람이 되어 군인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했어요. 때에 따라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도 하더군요. 이의민은 기골이 장대하면서도 모든 일을 날쌔게 해치워 상관의 신임을 받으며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더니 종국에는 고려에서 8명밖에 없던 대장군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대장군이 어떤 자리였냐고요? 고려의 중앙군인 2군 6위를 이끄는 장군들로 고려 무신이라면 누구나 최종 목표로 삼고 있던 무신들의 로망이었어요. 그 잘난 자랑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군요. 어서 이야기나 이어서 하자고요. 이의민은 1174년에 일어난 문신 조위총의 난을 진압하며 그 공로로 정삼품직에 해당하는 무신으로서는 최고직인 상장군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의민이 권력을 차지한 데에는 조위총의 난 진압뿐만 아니라 의종의 살해와 같은 극단적인 수단이 동원된 것 또한 초고속 승진에 한몫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빼어난 무술 실력과 절호의 기회를 바탕으로 이의민은 고려 조정을 쥐고 흔들 정도의 실력자가 되었지만 부하였던 경대승이 난을 통해 최고 권력자가 되자 두말 없이 자기 고향인 경주로 낙향하여 몸을 최대한 숨겼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의미는 힘만 센 게 아니라 눈치도 빠르고 머리 회전 또한 비상했던 것 같아요. 조용히 하시게. 사실은 그때 병에 걸리는 통에 고향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만약 이의민이 나이도 자기보다 한참 아래였고 직급 또한 낮았던 경대승이 권력을 잡았을 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라고 업신여기며 그를 제거하려 했다면 본인이 먼저 죽었을 가능성이 컸어요. 그런데 그는 상황 판단을 잘하여 자기 몸을 최대한 낮췄다가 경대승이 죽자 결정적인 기회를 잡아 고려 최고의 실력자로 급부상했어요.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